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태솔로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청자의 사연이었죠. 근데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모솔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그래도 뭔가 현실적으로 좀 이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서른을 앞둔 어떤 모쏠이 인터넷에 쓴 글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쓴 글을 모태솔로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보다는 몰입감이 더 높겠지. 실제로는 모쏠이 썼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도 뭔가 좀 현타가 왔나봐. 야동을 봤나. 그래서 뭔가 현타가 와서 어떤 모쏠이 쓴 걸 봤는데, 근데 여기를 보면서도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좀 약간 괴리가 있는데 라고 싶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모쏠이 쓴 글을 봤을 때 몰입감은 훨씬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실제로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것들에 대한 괴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더불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그런 모태솔로를 탈출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테크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결국 이렇게 다시 모쏠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일단 글부터 읽어보시면요. 글쓴이 익명, 그리고 제목은 서른을 앞둔 모쏠이 쓰는 글입니다. 1. 연애할 수 있는 나이는 없지만 연애하기 좋은 나이는 따로 있다. 그 나이를 지나면 그나마 붙잡아볼 기회도 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뭐 맞는 얘기죠. 분명히 연애하기 좋은 나이는 있단 말이야.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늙을수록 그 기회가 사라져.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단 말이야. 늙은이를 위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늙으면 힘들어. 다만 그게 기회조차가 사라진다기보다는 그 가능성이 낮아지는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연애하기 귀찮다. 연애에 관심 없다는 말은 다 포장이고 자기 합리화다. 연애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것뿐이다. 평생 혼자 살 것 같이 장담을 하던 사람도 운명 같은 한 사람을 만나더니 팔불출에 가까운 사랑꾼 연애 예찬론자가 되더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게 내가 말했잖아, 일전에 뭐 자기 비혼, 그래서 비혼이고 뭐 이게 말하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뭐 나이 들어갖고 사람 만나면 다 결혼하더라. 어떻게 되는 거야. 연애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포장일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특히 남자면 이게 하고 싶잖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놈의 섹스가 그게 뭔지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죠. 연애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것 뿐이다. 이것도 약간 좀 다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다만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된 건데, 결론적으로 뭐 누구나 이게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열어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보통 연애를 못하는 경우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나 모두가 노력을 안 해서 못소리 되는 건 아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못소리인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폄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4번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조건이 미달 수준이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소박되지 않는다는 말이 딱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저번 동영상에서 그랬어요. 그 내가 본 모태솔로들의 뭔가 공통점은 허우된 생각보다 멀쩡했는데 눈치가 드럽게 없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거기에 어떤 모태솔로 분이 얘기를 했어. 그 눈치가 드럽게 없는 게 모태솔로의 이유일 수는 있지만 모든 모태솔로가 눈치가 드럽게 없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조건이 미달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면 그래, 일단은 뭐 재미 되게 없고, 말주변 더럽게 없고, 일단 키 작고, 그리고 뚱뚱하고, 그리고 못생겼어. 거기에 능력도 별로 안 좋아. 거기에 대머리야. 그러면 와, 이건 진짜 와우, 이건 진짜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야. 이런 건 진짜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아, 야, 진짜 내 말해놓고 좀 미안하다. 분명히 이런 사람 어딘가는 있긴 있을 건데, 야, 말해놓고 미안하네. 쏘리. 혹시나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미안해요, 알았죠? 근데 그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이게 진짜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 조건이 미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쏠인 건 아니란 말이야. 모든 모쏠이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서도,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약간 기술적으로 되게 미숙했을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기술적으로 되게 약하거든, 남자들은 보통. 그래서 쓸데없는 노력을 한 거야. 쓰잘데기 없는 노력을 한 거지. 그래서 본인 스트레스만 더 받은 그런 스타일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다시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5번,
연애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남중 남고 군대 공대를 쉴 틈 없이 거쳐온 남자라도 운만 맞으면 적당한 조건만 있으면 연애를 한다. 여대도 마찬가지. 그 운과 조건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 이성 많은 곳에 데려다 놔도 못쏠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거는 제가 보는 건 약간 다른 것 같네요. 저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연애를 할 때 굉장히 피지컬적인 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만큼 환경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랑 동갑인데 결혼하고 이혼까지 하고 연애 한 200번 한 친구가 있다고. 근데 그 친구는 뭐 연애 기술이고 떠나가지고 일단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 들리는 말로는 고추도 되게 크고 고추도 되게 크대. 소문이 쫙 퍼졌어. 얼마나 큰지 이 새끼가. 근데 일단 키도 크고 피지컬 되게 좋아. 덩치도 좋고 그리고 되게 잘 웃어. 그래 얼굴은 잘생긴 게 아니라 약간 호남형 있잖아. 호남형. 그래도 호탕하게 잘 웃고 유쾌하단 말이야 얘가. 근데 무엇보다 얘가 뭐가 환경이 좋냐면 얘가 술집 사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친구가 술집 사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잖아. 술집에서 일을 하지 않았잖아. 술집에서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다 보면 여자들 엄청 많이 만나잖아. 그 주변 사람이랑 되게 쉽게 친해지냐. 또 술집에서 일하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 또 친하려고 엄마 오빠 이러면서 이제 새벽에 혼자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여자들도 오고 그래서 거기 혼자 오는 여자 손님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걔가 연애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많이 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둘 다 중요하긴 중요한 건데 저는 봤을 때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한 게 일단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가라고 제가 말한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누가 맞다 내가 맞다 보다는 일단 세모로 일단 넘기고 그리고 6번 일단 읽어보자면 사회에 나가면 자동으로 연애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평생 해보지도 성공해보지도 않은 것이 사회적 지위가 바뀐다고 해서 마법처럼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연애도 해본 사람이나 할 줄 아는 것이어서 성공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실패만 맛봤던 사람은 계속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말하자면 아예 감이 없는 것이다. 이것도 약간 반은 동감이 돼요. 그래 예를 들면 나도 그랬단 말이야. 나도 군대에 있을 때 모든 군인들이 다 그렇잖아. 그 뭔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여자친구는 따라놓은 부산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이게 복학하고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없단 말이야. 뭐 여자친구 어디 있어 그게 안 생겨. 그래서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실패만 맛봤던 사람은 계속 실패할 확률이 높다기보다는 여기서 필요한 건 경험과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면 연애하기가 쉬워지는 것들 부분은 분명히 있어. 이게 맞는 사람 그래서 이 나이가 든다는 기준이 진짜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한 30대쯤 이게 사람 한참 만날 때 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성공률이 높아진 게 그 실패 안에서 복기를 하게 되곤 여러 가지 복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실패를 했구나라는 것들. 물론 진짜 연애 그런 DNA가 없는 사람들은 그건 모르겠지. 그건 모르고 똑같은 것만 계속하다 계속 까이고 계속 이제 뭔가 모멸감 당하고 상처만 받고 끝나겠지만서도 실패가 계속 실패할 확률을 부른다기보다는요. 이거는 약간 연애에 대한 감이라고. 예, 어떻게 보면 감이 없다. 이것도 어떻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여튼간에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죠. 사회에 나간다고 여자친구가 생긴 건 절대로 아니니까. 일단 뭐 이 부분도 뭐 약간 뭐 세모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7번부터는 조금 비슷한 맥락의 글들이라 가지고 제가 한 번에 다 읽어 드릴게요. 7. 그렇게 나이를 잔뜩 먹고서 연애를 해보려고 하면 대개 선이나 소개팅으로만 이어지고 학생 시절처럼 그냥 계산 없이 자연스럽게 연애만 하는 관계 대신 결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이고 계산적인 조건만을 중시하는 관계로 이어진다. 중간 단계 없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이다. 8. 연애를 못해본 건 죄가 아니지만 사회적 낙인은 피할 수가 없다. 이제 막 판매대에 올라온 물건은 누가 바로 집어가지 않아도 곧 다른 누군가 집어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하루 이틀 며칠을 지나도 그 자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물건은 어느 누구도 집어들려 하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일 거라는 확신을 받기 때문이다. 9.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삐뚤어진 사람, 성격이 뒤틀린 사람, 선천적으로 히스테릭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태어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착각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쏠을 보면 저러니까 연애를 못했지, 연애를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쏠의 부족한 모습은 실패를 거듭해서 얻어진 모쏠들의 결과물이다. 처음의 모습들이 아닌 변질된 모습들이다. 10. 연애를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조금씩 뒤틀린다. 시선이란 게 있고 피해의식이란 게 있기 때문이다.
다수가 연애를 하고 있고 연애를 못하는 소수는 언제나 그 다수들 사이에서 비교되는 느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애를 하지 않고도 항상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주관을 가지고 남들 시선에 일절 신경 쓰지 않고 멋지게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모쏠들을 상대하는 비모쏠들은 모쏠들에게서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미세한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10일. 그렇게 모쏠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산을 이루게 되면 이렇게 나처럼 부질없고 쓰잘데기 없는 분석글이나 읍조리는 한 명의 괴물이 탄생한다. 이렇게 해서 장문의 글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7번부터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일단 확실히 모쏠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약간 좀 받아들이는 게 과장되게 받아들인 게 있는 것 같아. 사회적 낙인은 피할 수 없어. 우린 낙인까지 생각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낙인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은 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모쏠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 모쏠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쏠이다 이 정도예요 보통. 물론 여러분이 모쏠인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조금 쓰는 사람은 저 남자 마음에 드는데 라고 했는데 모쏠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잖아. 그러면 혹시 무슨 결함이 있을까? 이게 선천적인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뭔가 이 마음이 있는 여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뭐 사회적 낙인까지 막 찍고 막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아무래도 연애를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식으로는 뒤틀리는 건 사실이죠. 피해식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이 괴물이란 말 굉장히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술을 마시고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살 초반까지 이게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를 한 게 일단 2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좀 순수하게 사람을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경우가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게 나이가 지나서도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는 여자들 많아.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게 많긴 많는데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 나이가 20대 중반쯤 되면 그 주변적인 요건이랑 자기 주변의 관계들이랑 이걸 다 유기적으로 얽혀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20대 초반까지는 연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나중에 정말로 그런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보지 못하면 이 방금 말한 것처럼 괴물화가 된다는 것들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해주자면 그 친구는 사실 별로 볼품이 없었어. 그래서 능력을 쌓았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 파악을 되게 긍정적으로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해서 능력을 딱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자가 잘 되더라도 그 여자의 모든 어프로치나 관심과 사랑을 전부 다 이제 김치녀로 매도한 거지. 저 김치녀 저거는 내가 돈 없었으면 나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대학교 때 갔으면 나 콧방귀 껐도 저런 애가 내가 뭐 대기업 다니니까 그런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아까 말했던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틀려서 오게 되거든. 그래서 일전에 모쏠 영상을 찍었을 때도 웬만하면 연애를 이렇게 해보라고 말한 게 보통 나이가 들면 약간 눈에 안 차는 연애 같은 건 안 하게 되는데 그거는 연애를 이제 쭉 해왔던 사람들의 기준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 보통 연애를 하다 보면 그래도 연애 고유의 그런 애정 같은 걸 받게 된단 말이야. 여자가 뭔가 지랄 연병을 틀어도 그래도 챙겨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그래도 보통 그런 게 연예인 이거든. 물론 진짜 개쌍년 만나면 그런 것도 없겠지만서도 근데 그래서 그런 뭔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에서 겪어봐야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하나의 면역력을 제공을 하거든요. 내가 정확히 면역력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근데 뭐 여튼간에 이게 연애를 하라고 해도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변에 이렇게 성이 안 차든 여자라도 아예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이 개척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얘기를 다시 해야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좀 쉬고 근데 이 이야기를 먼저 이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모태솔로인 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야. 진짜 관심이 없어서 오리지널 히키코모리처럼 이렇게 살다가 모쏠이 된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모쏠과 비모쏠 사이의 시각 차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땐 그래. 모쏠들도 결국엔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남자들 여자 싫어하는 남자 어디도 섹스 다 좋아한단 말이야. 존나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이라는 게 약간 이상하게 하게 돼. 굉장히 멍청하게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까이지. 근데 그 까이는 거 아니어서 뭔가 좀 강한 거부감을 이렇게 몇 번씩 느끼게 되잖아, 여자한테.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모멸감도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나는 그런 사람도 봤어.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너무 싫어서 사과했단 말이야. 고백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거 한번 겪어봐. 그러면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가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뭔가 이제 벽이라는 게 생긴 거지. 짱짱짱짱짱짱짱. 하나의 방어 기제잖아. 그게 저 포도는 쉴 거야, 저 포도는 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딱 돼서, 혼자가 편해.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스스로 이제 뭔가 이제 주입을 하는 것들인데, 우선은 이걸 일단 깨고 나와야 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2번 기억하시죠? 2번이었나 1번이었나? 어떤 그런 뭔가 비혼주의자든 아니면 뭔가 혼자 살 것 같은 사람도 완벽한 사랑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좋다, 내게 좋다 하며 그런 팔불출이 될 수가 없어요. 존나 좋단 말이야, 그게. 그리고 그런 존나 좋은 거는 되게 디테일한 태도가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그냥 어머 자기야 이러면 한번 먹여주고 나도 하나 먹고 그냥 그런 게 좋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좀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있잖아. 이런 걸 이렇게 달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는 순간에 안 될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사고 일단 먼저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내가 옛날에 정확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주제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딱 두 가지였어요. 많은 남자들이 실패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와, 너무 뻔하게 들이대. 그래서 너희 공격 패턴은 강력약, 중간력약이 되게 뻔히 보인단 말이야. 여자 입장에서 이게 왜 뻔히 보이냐면, 그런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그냥 뭐 이게 좀 만나고 며칠 술 한 번 먹으면 갑자기 좋대, 갑자기 사랑한대, 네가 가지고 싶대, 이지랄병 튼단 말이야. 얼마나 병신하다 그래. 좀 병신하는 짓 좀 하지 마. 늘상 말하는 게 그냥 없어 보이는 행동 하면 안 돼요. 그냥 없어 보이는 행동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이렇게 뻔히 공격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막 다가가지 마. 가지가지 마. 그래서 뭐 이게 쓰면 너무 이게 적극적으로 호감 드러내지 말고 시간을 들이란 말이야. 시간을. 뭐 내가 어떤 연애 유튜버 봤는데 너 유튜브 그러면 들이대라고 얘기하대. 뭐 아이콘은 몇 번 되고 그러면 연락처 따세요 하는데 그거 개 같은 소리란 말이야. 그거는 뭐 지들이나 되겠지. 그런 게 된 놈들, 나도 내 주변 몇 명 있는데 그건 되는 놈들이나 되는 거고, 보통 사람 택도 없단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여자한테 천천히 하라. 그냥 한동안은 인사만 계속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뭔가 이게 모임 같은 데서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럼 여러분 정보 같은 거 은근히 살짝 흘리고, 그게 일단 안심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살짝 흘리면서,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자유로운 모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인사하다가 뭐 가볍게 말이나 걸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남자들이 기회면 오씨 이거 기회 되면 우르르 가잖아.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되게 이게 뭔가 좀 거리라는 걸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 있잖아.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 거리 두는 거, 여러분의 그런 진짜 저돌적인 그런 공격 패턴에 들키지 않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자연스럽게. 좋아도 좋은 척 내지 말고 여자가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시간 가진 게 이게 첫 번째. 자연스러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일단 여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할 만한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과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이 만족감이란 게 굳이 와 씨발 존나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도 이 정도면 만날만 하네. 왜? 그 정도가 돼야지 두 번째가 올 거 아니야. 그 정도 허들조차 넘지 못하면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도 없고 영영 없단 말이야. 빠이짜이찐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이 야 이거 재밌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뭐 개드립 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개드립 존나 잘 쳐, 말 존나 잘해,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일 이유가 없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전략을 바꿔. 그래서 항상 보면 남자들의 특징이 자기가 딜러가 되려고 한단 말이야. 딜을 늘려고 하지 마. 힐러가 되세요. 힐러. 서포터가 되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할 때 내 말했잖아. 모쏠들 특징들이 내가 본 사람들은 되게 눈치가 없다고. 눈치 없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 얘 얘기가 재미없는데 그걸 계속 늘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말을 좀 짧고 간결하게 하고,
힐을 넣으세요, 힐을. 그래서 대화를 유도를 해. 유도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관심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 아는 게 많으면 좋지. 공통 관심사에서 나도 그거 재밌게 하는데 그 캐릭터 이래서 좋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화가 되게끔 있잖아. 힐을 넣어주란 말이야. 힐을. 여러분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간결하게, 재미가 없으면 간결하게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상관없단 말이야. 간결하게 마무리하고 힐을 넣어서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끌어오게. 그럼 이 사람은 보통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내가 그 독일 그 여자 엠마 편에서도 말했잖아. 독일 여자 엠마 편. 나는 사실 얘가 말하는 게 난 그때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계속 들었었던 것 뿐이야. 원래 말하는 거 존나 좋아해. 근데 말을 못하니까 그냥 계속 듣다가 이 엠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 탁 듣다가 영화 듣기평처럼 듣다가 그러다가 오 really? 이런 거 있잖아. 오 yes really? 이렇게 해서 그냥 추임새만 넣어주는데 근데도 얘가 재밌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나랑 뭔가 많은 시간을 나눴다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고 생각하더라고. 나는 얘가 말하는 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걔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관계에서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한테도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딜링을 못 넣잖아. 그러면 억지로 이렇게 딜려고 막 늘어뜨리고 이거 제일 극혐이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대화를 유도로 하세요. 잘 들어줘 그냥. 그래서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랑 재밌어서 그 자리가 재밌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별로 말수가 없는데도 같이 있는데 재밌는 애들이 있거든. 내 친구 중에 전가란 애가 그렇단 말이야. 걔가 이쁜 여자만 다 사귀고 지금 결혼해도 15년 동안 잘 살고 있거든. 근데 걔가 보면 대화 같은 걸 잘 유도하고 잘 들어줘. 애가 잘 들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만 해도 굳이 여러분이 이게 재밌지 않더라도 이런 거 같이 있는 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재밌다라는 그 최저 허들을 있잖아. 이걸 뛰어넘을 수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도 안전마진을 여러분이 확보를 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단 계속 만나세요. 오랫동안 만나세요. 근데도 여러분의 그런 발톱을 드러내지 말고 발톱 드러내고 그냥 편하게 지내. 그리고 밀당이고 뭐고 나발이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감정이 다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야. 그게. 굳이 여러분이 밀당을 하잖아요. 물론 밀당을 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겠는데 굳이 여러분이 밀당을 하지 않더라도 나도 얘를 좋아하는데 얘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느낌 오는 시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면 된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그냥 편하게 지내봐. 편하게 지내도 안 되는 경우 죽어도 안 되겠지. 그러면 그땐 그냥 계속 친구로 남아 그냥 편하게만 지내.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오랫동안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서도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그 여자들 얘기 듣고 와 여자들은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씨부랄 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사람은 정말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딱 그 정도 선만 유지해. 그 기생충의 교훈이 뭐야? 그 기생충의 교훈 그거잖아. 선을 지키라고. 선을 알았지? 선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될 거란 건 그냥 안 될 거 포기하고 그 선만 지키세요. 선만 지키고 이렇게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얻을 수 있는 거 인간 대 인간을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사람을 관찰하며 배우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모르는 게 타이밍이라는 게 한 번씩 올 때가 있거든. 진짜로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오래 지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타이밍이 올 때가 있어. 일발 역전이 그때 가능한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때 킬각난 그때 확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연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장기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쏠들도 그렇고 이거는 모쏠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것들인데 남자들이 가장 많이 실패한 게 이 두 가지란 말이야.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해 여자들한테는. 특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더더욱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뭐 키 크고 내 친구처럼 그처럼 막 술집에서 일하고 이게 잘생기고 그리고 자지도 이만하고 그러고 그 소문이 이게 쫙 퍼졌어. 그러면 상관없지. 그러면 상관없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말한 것처럼 자연스러움, 내추럴한 관계, 부담스럽지 않게 무겁지 않게 그러면서 천천히 슬로우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 그리고 굳이 그 여자를 볼 때도 그렇게 뭔가 이게 여러분의 그런 성욕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서로 알아가겠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알아가지는 것들. 그러다 보면 성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야. 일전에 말했잖아. 사랑을 갈구하는 것들은 진짜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여유를 가지게 되잖아. 굳이 연애에 목매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재밌네. 얘기나 해볼까? 놀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내추럴한 마음을 먹는 순간에 여러분의 매력은 그때 올라간단 말이야. 어떻게든 여자 먹고 싶자 이게 제일 없어 보이는 행동이거든. 그게 뻔히 보인단 말이야. 보통 남자들은 그래. 20대 때는 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리마인드 해가지고 그거 버리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좀 약간 좀 재밌게 왜
재미없으면 시간도 투자 안 하지, 돈도 투자 안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만 딱 지켜서 한번 길게 쭉 가보세요. 그러면 굳이 그게 연애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배우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 말 믿고, 왜 나는 얼굴빨 이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 믿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그래도 뭐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승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심화하도록 하고, 발음이 안 돼. 심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유튜브에 상주 중에 많은 못쏠분, 나 시오빠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못쏠 분들에게 이게 뭔가 찬란한 미래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빵.